여러분, 지난 수십 년간 우리 한중일세 나라는 사실 남이 써준 각본 안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우리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계획을 넘어서는 아예 문명의 판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건 바로 중국, 한국, 일본, 우리 세 나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진정한 로맨스라는 비전입니다. 이걸 통해서 새로운 팍스 아시아나 시대를 함께 열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제 핵심 제안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의 미국 중심 안보 체제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완전히 독립적인 우리만의 지역 질서를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대한 미래를 위한 지혜는 대체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저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바로 우리의 깊고 공유된 역사, 특히 당나라 시대의 그 황금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팍스 아시아나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당나라 시대에 우리 한중일 세 나라가 누렸던 아주 특별한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힘으로 누르는 그런 시대가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활발한 무역 그리고 서로 통하는 문화적 언어 또 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함께 번성했던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같은 거였죠. 우리가 어떤 렌즈로 서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왼쪽을 보세요. 20세기의 렌즈죠. 갈등, 식민주의, 상처, 이런 것들로 서로를 규정하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7세기의 렌즈입니다. 공존, 교류, 지혜. 저는 우리가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습니다. 상처가 아닌 지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제 비전은 바로 이 7세기의 상호 존중 정신을 21세기에 맞게 되살리자는 겁니다. 옛날에 조공이 금이나 비단 같은 거였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조공은 바로 데이터와 혁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의 중심, 즉 새로운 황제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아시아의 공동 번영이라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이상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그냥 있으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세 나라의 생존과 주권을 위해 정말이지 시급하게 필요한 일인지 그 지정학적인 필연성을 한번 짚어보죠. 지금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 이건 사실 냉전 시대의 낡은 유물입니다. 우리를 통합시키는 게 아니라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한국과 일본은 미국하고는 연결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우리끼리는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대한 적대감만 키우고 있죠. 이건 자산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명백한 부채입니다. 진정한 주권이라는 게 뭘까요? 저 멀리 워싱턴의 기분에 따라 우리 운명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발 딛고 있는 이 지역의 현실에 기반해서 우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계속 태평양 건너만 바라보면 우린 영원히 주니어 파트너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마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 지역의 공동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아마 이 동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릴 차례인 것 같네요. 바로 다가오는 AI 시대를 지배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경제 엔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서로의 강점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플랫폼, 한국에 따라올 수 없는 속도와 반도체 기술, 그리고 일본의 정밀과학과 R&D 역량, 이 셋이 합쳐지면요. 이건 말 그대로 다른 어떤 지역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산업계의 드림팀이 탄생하는 겁니다. 16억.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세 나라가 공유하는 데이터존의 인구 기반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강력한 AI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AI 혁명 시대에 우리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장해줄 비장의 무기입니다. 하지만 제 비전은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하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문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고령화 인구? 이게 정말 위기일까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큰일 났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이 문제를 완전히 잘못된 프레임으로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이건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최초로 탈노동 문명을 여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줄고 늙어간다는 건 우리가 자동화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동력 부족을 걱정하는 서구 사회와는 달리 우리는 사회적 갈등이나 저항 없이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셈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서로를 향해 겨누던 군비 경쟁에 쏟아붓던 그 막대한 돈을 공동 번영 기금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힘들고 고된 노동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창의력과 지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거죠. 한국의 K 콘텐츠, 일본의 게임과 애니메이션, 그리고 중국의 깊이 있는 문학이 하나로 융합된다면 이건 그냥 문화를 수출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압도하는 새로운 글로벌 문화를 창조하는 겁니다. 진정한 문화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하는 이 동맹이 왜 우리 아시아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기둥이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권역과 대등한 세 번째 기둥, 즉 아시아 삼위일체를 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안정적인 삼각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어느 한쪽이 쉽게 흔들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건 강대국 간의 무모한 전쟁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평화의 구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략을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적 초월입니다. 결국 우리의 지리가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대한 깨달음인 거죠. 저는 이것을 현대판 도원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원한은 이제 접어두고 우리의 피할 수 없는 공동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새로운 시대의 맹세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궁극적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지리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현실 위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제 우리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할 시간입니다.